The UK is behaving a bit like an emerging market, turning itself into a submerging market. 영국은 지금 스스로 침몰하는 이머징 마켓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This will be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in the history of UK. 이거는 영국 역사상 가장 쪽팔린 사건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Led to one of the greatest bond market implosions in history. Appalling 충격적인 정책적 오판이 역사상 가장 큰 채권 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리즈 트러스처럼 취임 몇 주를 엉망으로 만든 영국 총리를 본 적이 없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까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영국입니다. 이게 진짜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어 놨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작은 UK tax cut. 9월 23일 날 이 쿼지 과탱 영국 재무부 장관이 미니 예산안 발표를 한 것이 시작이 됐어요. 예산안은 이런 거였어요. 소득세이나 기본세율을 내년 4월부터 20%에서 19%로 낮추겠다. 그리고 최고 세율 구간은 가장 이제 고소득층 45%에서 40%까지 낮추겠다. 그리고 인지세라고 이제 주택 매입 시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인하하고 법인세 인상 계획도 철회를 하고 인베스트먼트 존 규제 완화를 하고 2020년 폐지됐었던 해외 관광객 면세 쇼핑을 재개를 하고 급여의 2배까지로만 제한이 됐었던 이 뱅커들의 보너스 패키지도 이제 캡을 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1972년 이래 가장 큰 감세 정책인데 왜 이 시국에 이런 걸 내놨느냐. 이들의 로직은 세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이나 투자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거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린 지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물론 노동당이라고 제1야당이 있는데 난리가 납니다. 이거를 결국에는 trickle down economy인데 이거 언제적 얘기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거 숫자도 없는 예산, 가격 없는 메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그렇게 세금 감면을 하면은 그 세수는 어떻게 메꿀 건데 마치 카지노에서 지능 게임을 하는 절박한 도박꾼 같다 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왜 이게 논란이 됐을까? 일단 말이 되나부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런 류의 이제 기업이나 부유층 혹은 상위 중산층까지도 이들 위주의 감세 중심 정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정책인데 이거를 trickle down effect라고 하고 기업이나 상위 계층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은 결국 그게 흘러내려와서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는 이런 경제 논리이고 하지만 이런 낙수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 논쟁이 있어 왔고 실제 사례들도 보면은 효과가 실제로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곧잘 이어지기도 해요. 어쨌든 쿼탱 재무장관은 이 낙수 효과를 믿고 이런 식으로 세금 감면을 해서 영국 경제가 좋아지고 영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부족한 세수가 저절로 채워질 거다라는 이 공급주의 논리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 정책이 발표되기 바로 전에 바이든이 올렸던 트윗 하나가 회자되기도 했는데 I am sick and tired of trickle-down economics. It has never worked. 한 번도 안 됐나? 나는 낙수 효과가 지겹고 지쳤다. 단 한 번도 이 낙수 효과라는 게 워킹한 적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올린 게 있어서 이게 결국엔 영국을 아주 대놓고 저격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유사한 성공 사례가 있었느냐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 1972년에도 유사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그때 당시 에드워드 히스 총리 시절이 시행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 경제는 부흥하지 않았고 76년 바로 4년 후에 IMF 구제금융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이 이번에 그 감세 정책에 따른 감세 규모이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보라색이 72년도 감세 규모예요.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줄이면 지금 정부가 돈이 필요한데 그럼 세수가 그렇게 줄어들면 돈은 어디서 납니까? 그렇다고 영국 정부가 지금 지출을 줄이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트러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면서 취임 이틀째인 9월 8일 이제 하우스홀드 에너지 비용을 2년 동안 동결시키는 emergency package라는 거를 발표를 했었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이것만 하는데 약 600억 파운드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가장 최근 이게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영국 정부가 이 대중의 반발과 자국 및 그냥 글로벌 금융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 감세 계획 일부를 좀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영국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환율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급한 유턴을 한 건데 그래봤자 패러디에 가까워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정말 글로벌하게 무능, 무모
멍청하다. 이거 굉장히 센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진짜 코미디는 이거예요. 영국이 하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이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의 길을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마치 오른쪽 길이랑 왼쪽 길을 한꺼번에 걸어가려고 하는 거의 노답. 일단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경제를 성장시키느냐,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느냐 이런 방향성을 잡기 위한 도구이고, 통화정책이라고 하면은 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이 주도를 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서 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화폐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통화량 조절로 이제 긴축이나 완화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금리를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를 하면서 말 그대로 시장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방법이고,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fiscal policy이고, 이거는 정부가 수입이나 지출을 조절하면서 경기를 성장시키거나 좀 약간 완화를 시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하는 거니까 세율을 통해서 이제 세수를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영국의 텍스컷 같은 경우는 fiscal policy이고, 재정정책 상으로는 완화를 하는 의미에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거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건데, 사실 바로 전날 22일 Bank of England에서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50 bps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제시를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monetary policy이고 긴축 방향이죠. 즉 정부랑 은행이랑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건데 이걸 동시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이 사실 쏟아졌습니다. 자, IMF urges UK to reevaluate tax cuts and biting attack on fiscal plan. 심지어 IMF마저도 보다 못해서 영국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전혀 상반된 정책 두 개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가 있느냐 재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Moody's warned large unfunded UK tax cuts threaten credit rating. Moody's 같은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마디를 해주고 있네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이 무너졌고요. 길트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고, 당연하죠. 영국 국채가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why would anyone want to carry pound? 그래서 환율이 바닥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자, 파운드화가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요. 9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1.11을 찍고 거의 37년 만에 최저치를 찍게 됩니다. 애초에 영국의 이 경제 체력이 별로 좋지도 않은 상태예요. 무역수지, 경상수지 전부 다 적자 기록하고 있고, 지금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도 8월 같은 경우는 거의 10%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갖고 지금 그들이 목표로 하는 2.5%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채권 시장은 어떻게, 그리고 왜 채권이 폭락을 했는가? 일단 정부 지출은 이렇게 늘어나게 생겼는데 정부의 수입원인 세금은 적게 걷히면 정부 재정이 확실히 악화가 되죠. 그럼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는 세금을 걷어야겠지만 사실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니까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이 아니라서 주식을 팔 수는 없으니 이제 채권을 찍어내야겠죠. 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영국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거죠. 마켓이 이거를 반영을 하고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원래는 항상 영국보다 더 약하다고 평가가 되는 이탈리아나 그리스 채권보다도 더 높아지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 차트에도 지금 2년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4.6 넘게도 찍었었네요. 여기 차트에서 보이는 흰색 라인이 이제 UK 2-year bond yield, 그리고 파란색이 이 파운드랑 달러 환율입니다. 역시 이 parity, 이 1을 향해서 이제 폭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가 너무 폭등을 해서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업체 대형은행 6곳들이 대출을 일단 중단을 하고 일시 보류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모기지 금리 하면은 원래 30년 고정금리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가 2년 그리고 5년 금리랑 연동된 변동금리거든요. 사실 이번 주까지도 영국 시중은행들 중에서 아예 판매를 중단한 모기지 상품이 1688개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 HSBC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 대출을 중단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 패닉을 하면서,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은 이번 사태로 영국 집값이 최대 20%까지 폭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굉장히 패닉의 끝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국 국채 금리가 너무 급격히 상승을 하니까 영국 은행이 또 굉장히 희한한 결정을 내려요. 안 되겠다. 채권 가격이 너무 쓰레기가 됐다. 채권을 다시 살려야겠다. 그래서 국채를 대량 매입하기로 합니다. The bank will buy long bonds on whatever scale necessary. Bank of England pledges unlimited bond buying to avert imminent gilt crash.
이 망친 것도 지들이 한 거면서 마켓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규모가 됐던 영국 국채를 사들이겠다.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국채를 약 50억 파운드 규모로 대량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직후 영국 국채 수익률은 다시 추락을 하죠. 당연하죠. 대량 매입하겠다는데 국채 가격이 오르죠. 글로벌 자본시장은 다 링크가 돼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보면 이게 덩달아 같이 빠졌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하루에 몇 시간 만에 30bps가 떨어지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거든요. 영국은 우리가 길트라고 하는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죠. 보라색을 보시면 됩니다. 약 5일 사이에 한 30% 이상 빠졌던 이 길트 가격이 하루아침에 24% 오르는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채권 시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약 5일에 걸쳐서 한 방에 일어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계획은 이들은 quantitative tightening QT를 하고 싶어서 Bank of England가 가지고 있는 이 massive bond portfolio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so they can push up the yield. 지금 10% 넘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하고 그동안 양적 완화했던 거 다 되돌려 놓으려고 했었는데 마켓이 너무 무너지니까 갑자기 또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고 돌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예정됐던 채권 매도는 이거 loading of balance sheet은 10월 31일까지 일단은 미루겠다고 합니다. 뭐 QE를 다시 일시적으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돈을 다시 시장에 냅다 풀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하는데 뭐 일단 돈을 더 풀겠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했을까? 왜? 이번에 영란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하기로 한 거는 이제 23일날 이제 감세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때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영국 연기금들 그리고 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최소 한 10억 파운드 규모의 마진콜을 받은 게 컸었다고 해요. 정말 대규모 마진콜 사태가 일어났었던 건데 작년 말 기준 영국 연기금의 총 자산이 2.85조 파운드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언론에 공개된 게 이 정도 규모지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마진콜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마진콜이 뭔가요? 상품 거래 계약 당시보다 증거금 가치가 더 떨어지면은 이걸 채워줘야 되니까 추가 담보나 돈을 현금을 이제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최대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국채나 이런 안전자산 투자의 주식 같은 이 수익 추구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는 스왑 같은 해지용 상품을 엮을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이제 확정급여형 연금 펀드라고 해서 defined benefits라고 하는데 운용 자산의 절반 정도를 이거를 이제 30년물 길트채로 채워놓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저금리 환경에서는 이게 defined benefits이기 때문에 퇴직자들한테 확정된 급여를 주는 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LDI 전략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부채로 인식되는 확정급여를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말은 이거를 이 캐시플로우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부채 규모가 증가를 하죠. 이 부채랑 자산이랑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럼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해지를 위해서 이런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은 스왑 계약을 활용을 합니다. 이 스왑이라는 게 결국 마진 거래라서 당연히 담보가 필요하고 이 담보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 상황처럼 감세 정책 발표 이후의 사태처럼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하면 그럼 길트 가격이 추락을 하겠죠. 연기금 갖고 있던 채권 가격이 다 급락을 하게 되고 따라서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진콜이 발생을 합니다. 마진콜을 당하면 현금이 필요하죠.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 회사채 뭐 이런 금융자산들을 다 팔아야 합니다. 이 매도세 때문에 국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급격히 상승을 했고 결국에는 영국은행에서 시장 개입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거에 시장이 반응을 격하게 해서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고 길트 가격이 추락을 하고 담보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이제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 펀드들이 마진콜을 당하고 마진콜을 당한 이들이 길트를 대량 매도하니까 안 그래도 떨어졌던 길트 가격이 더 폭락을 하고 완전 이렇게 다운워드 스파이럴이 돼서 연기금들은 이제 그것도 부족하면은 담보 가치는 계속 폭락을 하니까 다른 애셋들도 다 리퀴데이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곳들은 이제 영국 자산이 매각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영국 금융시장이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해외 자산이나 다른 자산들까지도 싹 다 매도를 해야 했다고 해요. 이제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진짜 온갖 비난과 이게 또 이제 글로벌 여파까지도 있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이제 감세한 발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사전에 제대로 뭐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감세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항복을 하고 이제 절세 방안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일주일에 걸쳐서 수차례 번복한 이 정부와 중앙은행.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후폭풍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도 아직 많고요. 여기 이 코트처럼 이 무능한 광기가 지배하는 시장이 계속되게 할 수는 없다. Bank of England flipped from QT to QE equals panic. 영란은행의 동전 뒤집기 같은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를 넘나드는 이 스릴.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사이에서 있었던 이 대규모 지출 기반으로 하는 성장 정책,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그 금리 인상, 채권 붕괴를 막기 위한 급채권 매입, 이 모든 이벤트들 사이에서 정말 근본적인 미스매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에는 이 무능한 트러스 정부가 아닐까라는 게 대세 여론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보수당이죠. 다음 2025년에 있을 다음 총선에서 참패가 예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끌어내릴 수도 없고, 지금 사태 수습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와중에 또 이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에너지와 리소스가 없어요. 이들은 또 지금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 또 어떤 다음 넌센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바뀌는 거 아니야?